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말은 욕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왜 상황을 그렇게밖에 못 봐? 라는 아주 차가운 평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커플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연애가 지옥으로 변하는 건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뇌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신만의 언어로 소통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교차불통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MBTI 성격 유형 검사에서 T-아우의 만남은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컴퓨터가 통신을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윈도우와 맥이 서로의 파일을 읽지 못해 오류 메시지만 띄우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T-F 커플이 파국으로 치닫는 패턴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단순히 서로 다르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이들의 싸움 패턴 1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패턴이 관계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연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답답해 미칠 것 같다면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관계를 살릴 마지막 심폐소생술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T와 F의 차이가 단순히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보 처리 과정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T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전두엽의 분석적 사고 회로가 먼저 활성화됩니다. 반면 F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대뇌 변형계의 공감 회로가 우선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관계와 가치의 연결망입니다. 이 차이가 연애라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3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와 F 커플이 싸우는 패턴 3위는 바로 해결책 강요와 공감 구걸의 무한 루프입니다. 이 패턴은 보통 F가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서 시작됩니다. F는 오늘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진 이야기를 하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T의 뇌는 즉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상사가 왜 화를 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합니다. T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써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F에게 이 말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내 편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가르치려 드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F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T는 억울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며 따집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T는 F를 징징거리는 사람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F는 너리 T를 피도 눈물도 없는 로봇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위입니다. 2위는 팩트 폭격과 감정 폭발의 전면전입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T와 F가 사용하는 무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T는 논리라는 칼을 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의거해 상대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집니다. 택에 있어 싸움의 목적은 진실 규명과 오류 수정입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가려내야만 이 상황이 종료된다고 믿습니다. 반면 F는 감정이라는 방패와 창을 동시에 듭니다. 팩에 중요한 건 사건의 팩트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느냐입니다. T가 논리적으로 완벽한 말을 할수록 F는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T는 F가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으로 군다고 비난합니다. F는 T가 말꼬리를 잡고 사람을 질식하게 만든다고 비난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본질은 사라지고 태도 논쟁으로 변질됩니다. 너 말투가 그게 뭐야? 라는 말과 말투가 뭐가 문제인데 내용은 맞잖아 라는 말이 부딪히며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T와 F 커플을 이별 직전까지 몰고 가는 가장 치명적인 싸움 패턴 1위는 바로 존재의 부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체성 자체를 공격하는 심리적 살인 행위입니다. T 유형이 싸울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FA의 감정을 비합리적인 데이터로 취급해 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울어온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라는 말은 매의 벽에 너의 감정은 쓸모없어
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회개 감정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감정이 부정당하는 순간 F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반대로 F 유형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T의 논리를 냉혈 안의 잔인함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로봇이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차가울 수 있어? 라는 말은 테게네어는 인간미가 결여된 하자 있는 인간이야 라는 비난으로 들립니다. T는 자신의 논리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도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도구가 비난받을 때 T는 깊은 무력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고장난 것으로 취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의 부정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두 사람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닙니다. 서로를 경멸하는 적이 되어버립니다. 존 고트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경멸은 이혼과 이별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T와 F 커플이 이 경멸의 단계로 들어서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지는 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은 언제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T와 F가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통역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T 유형에게 제안합니다. 공감도 논리적인 해결책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는 연인에게 팩트를 들이미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라 화제의 진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공감하는 멘트를 날리는 것이야말로 뇌과학적으로 상대의 변형애를 진정시키고 당신이 원하는 이성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공감을 감정노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전처리 과정이라고 입력하십시오. 아,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 두 마디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다음은 F 유형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T의 질문을 공격이 아닌 정보 수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T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묻는 건 당신의 말을 자르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에서 핵심을 파악해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택의 감정을 호소할 때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십시오. 나 지금 그냥 위로가 필요해. 해결책은 나중에 이야기해줘. 라고 명확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십시오. T는 애매모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입력값을 주면 T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충실한 파트너입니다. 결국 T와 F의 싸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어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평생 한국어만 써온 사람에게 갑자기 불어로 사랑을 고백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 언어를 쓰지 않는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의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핵심은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름이 바로 두 사람이 만난 이유입니다. T의 냉철한 분석력이 F의 혼란을 잡아주고 F의 따뜻한 공감력이 T의 삭막함을 채워줄 때 그 관계는 그 어떤 커플보다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서로의 차이를 공격 무기로 쓰지 말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패로 쓰십시오. 오늘 분석한 T와 F의 싸움, 패턴 1위 존재의 부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연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지만 그래서 더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이 작은 인정의 말이 당신의 관계를 전쟁터에서 안식처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은 단순히 마음을 분석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은 관계를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소모적인 전투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